지난주까지는 날씨가 좀 따뜻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기온이 급강하여서 아침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햇살이 좋다고 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성어낚시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성어낚시터는 간판이 없는 낚시터인데 이번에 간판 대신에 깔끔한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놨네요. 간판이 없을 때보다 산뜻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하우스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연속적으로 하우스에서 낚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많은 낚시인들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입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통절기 입질 받기가 어려운데 이벤트를 이틀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입질이 더 까다롭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 조건 속에서 붕어를 낚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출조하게 되었습니다. 성어낚시터 하우스 실내로 들어갑니다. 실내는 바람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난로도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몇 분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쪽은 내림탕입니다. 내림탕.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오늘 9시에 왔는데 네. 이쪽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짧은 데가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이쪽에 다시 피고 있어요. 긴 데로. 저쪽에 앉으셨었어요 원래? 어제 그것도 짧게 해서 자길래 13층에서 했는데 위에서만 살짝 건드리는데 여기까지 안 하거든요. 펴져 있죠. 이제까지 하다가 옮기고서는 좀 낚으셨어요? 아니 지금 옮기신 거예요? 채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15초로. 하던 거대로.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돼. 한 수도 못 하신 거예요? 예. 입질은 한 2번인가 왔는데 몸으로 건드림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쪽은 바닥 올림탕입니다. 북쪽 이쪽이 이제 더 잘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두운 쪽이라 조금 더 조항이 그래도 저쪽 남쪽 하나 쪽보다는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성어낚시터 하우스에 최근에 의자를 자동차 시트로다가 교체를 해서 안락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오래간만에 뵙네요. 손맛 좀 보셨어요? 안 나오는 게 옮기시는 거 보니까.
가운데 칸막이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바닥 올림탕이고 우측 남쪽은 내림탕입니다.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실내를 어둡게 해서 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낚시터 짬낚초입니다. 야, 입질이 없습니다. 붕어 얼굴 부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붕어 FTV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1월 중순 혹한기에 그 하우스 낚시터에서 꽝 치지 않고 손맛을 볼 수 있는 그 짬뽕채비가 어떤 보든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러 인근의 청주 성어낚시터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우스에서 낚시를 해볼 텐데요. 오늘 뭐 많이 낚는 것보다도 이렇게 까칠하고 입질이 없을 때 담은 벼슬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는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그 낚싯대는 26대고요. 26대에다가 왜 이렇게 하우스에서 긴 대를 쓰느냐고 그렇게 의문을 할 겁니다. 여기는 원래 그 하우스에는 2호대 정도가 적당한데 이 중간에 칸막이 밑에 바짝 붙여서 던지기 위해서 긴대를 씁니다. 그래 일반 풀스윙을 하면은 칸막이를 넘어가거나 걸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꺾어치기로 해서 똑 떨어지게 떡밥하고 추가 칸막이 밑에 떡 떨어지게 투척하는 꺾어치기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는 낚시 초보자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급제 이상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중급제 이상 낚시인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랑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께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줄은 모노 1.25호를 묶었고요. 내려가서 이제 짬뽕 채비에 응용을 했습니다. 보통 기본은 3분할 채비인데 여기는 아주 초저력지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사선 모드로다가 구사를 해서 입질 반응이 어떨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까다롭고 챔질이 잘 안되고 그러면은 중통 모드로 바꿔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원줄에다가 찌홀더, 즉 찌고무를 핀도레를 껴서 핀도레에 다시 찌홀더를 껴서 찌홀더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원줄에 잘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잘만 투척을 하고 챔질하면 그렇게 많이 엉키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엉키긴 하는데 근데 뭐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대단히 불편한 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4선지 초부력지를 갖다가
끼워서 오늘 낚시할 겁니다. 이 사선찌는 은비 사선찌라는 건데, 길이는 50cm, 부력은 0.8g, 몸통은 나노수레입니다. 상당히 좋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얻어서 전자케미를 이렇게 껴서 하게 되겠습니다. 찌 부력은 바늘 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정도 부력을 맞춰서 하고 낚시할 때에는 목이 수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풀스윙을 했다가 낚싯대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이 높이를, 수면으로 나오는 높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들어가면은 앞으로 밀고, 너무 많이 나오면은 좀 잡아당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3목, 뭐 하다 보면은 2목 나올 때도 있고 3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3목 정도 수면을 내놓고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빨리는 입질이 많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됩니다. 그래 쭉 빠르면 쏙 들어가게 되겠죠. 찌 홀더에다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짬뽕채비는 다기능채비입니다. 그리고 가변채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찌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올림 할 때에는 부력을 2g 이상 나가는 찌르다가 바꿔야 되고, 이런 중통이나 이런 빨린 입질, 내림 입질, 이런 사선이나 얼레벌레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저부력지 이로 해서 더군다나 이 하우스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이 초저부력 여기 1g 미만짜리 이런 찌를 사용하면 더 입질 표현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서 이 유동홀더를 이렇게 달고, 유동홀더를 원줄에 하나만 낍니다. 저부력이기 때문에 하나만 끼고, 이제 찌 맞춤을 하기 위해서 편동을 여기 감았습니다. 이제 사선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더 얇아지겠죠. 하여튼 이거를 찌 부력에 맞게 편동을 감아서 사선 낚시할 때는 이 원줄을 위로다가 찌 쪽으로다 쭉 올려놓고서 떡밥 무게로다가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줄 밑에는 이 핀크랩을 갖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핀크랩을 체결을 하고 여기다가 목줄은 2로 줄을 했습니다. 약간 튼튼하게. 빨리는 입질에서는 갑자기 찌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놀래가지고 챔질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0.85나 0.69는 좀 잘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 튼튼하게 2로 목줄로 다 해서, 길이는 짧은 게 20, 긴 거는 25, 단차를 갖다 5cm 정도, 단차는 뭐 본 취향에 따라서 꼭 5cm가 아니라 뭐 3cm를 둘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뭐 재량껏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무민을 6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밥을 긴 바늘에는 콩알만하게 달고, 짧은 바늘에는 포도알만하게 달아서 입질을 유도하는 걸로, 여기는 집어용이고 미끼용 이렇게 달아서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면은 좀 떡밥을 크게 다는 편이 낫습니다. 약간 단단하게. 낚시 초기에는 밤톨만하게 달아서 집어를 하고, 집어 같은 경우는 밤톨보다는 좀 작게. 그래서 왜냐면 여기 좀 커야지 던질 때 이 추 역할을 하거든요. 무게감이 있어야 이게 투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달게 되고 집어 효과도 거두고,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하우스 내에서도 이게 블로와가
있으면은 이 물돌이가 되기 때문에 찌가 가벼우면은 자꾸 옆으로 흐르고 앞으로 당겨오고 떡밥이 풀어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입질이 오고 후킹이 잘 되면은 그냥 하면 되고, 안 되면은 유동 간격을 한 찌 길이 정도, 이렇게 찌 길이 정도에다가 이 스토퍼를 갖다가 위치를 시켜서 유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중통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짬뽕채비는 낚싯대나 채비를 절대로 바꾸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홀더에다가 편동만 이렇게 두툼하게 감아주면은 바로 중통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짬뽕채비는 다기능 채비가 되겠습니다. 가변 채비, 변형하기가 쉬운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본인 취향에 따라서 고집스럽게 선호하는 채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낚싯대 한 대만큼은 이런 채비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상황에 맞게 낚시를 하면은 아주 효과도 좋고 재미있는 그런 낚시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사랑의 짬뽕채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우스로 들어가서 낚시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시청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와, 힘들다. 나이스. 짬뽕. 얼굴을 보내. 쭉 크다. 반갑다. 승질한다고 목줄을 탁 끊어버렸네. 승질한다고. 자, 어렵게 나온 뽕입니다. 나이스. 이거 어려워. 와, 좋고. 자, 투수.
나이스. 자, 좋아. 좋아. 자, 3마리. 예, 지금까지 성원낚시터 하우스에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짬뽕 재배 어떤 모드가 유리한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후에 짬낙으로 해봤는데, 처음에는 짬뽕 채비 사선 모드로 해봤는데, 워낙 또 시간대가 입질이 없는 시간대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몸짓만 여러 번 나오고 후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후에 짬뽕 제비 중통 모드로 교체를 해서 낚시를 해서 가까스로 붕어 3마리를 낚았습니다. 붕어 3마리 얼굴을 보고서 오늘 낚시를 마감할까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낚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붕어들이 떡밥도 많이 먹고 시달렸기 때문에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입질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루 이틀 정도는 붕어들이 휴식을 취한 다음에 와서 낚시를 하면은 더 입질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붕어 F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